박형준의 생각TV. 지난주 우리는 판문점에서 트럼프 빅 리얼리티 쇼를 한 편 보았습니다. 깜짝 쇼였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을 못했던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식으로 북미 회동이 일어날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별로 진전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물밑대화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물밑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백악관이 기획을 하고 청와대가 후원을 하고 북한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성사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악관이나 북한이나 한국은 빠져라 이렇게 된 게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빠지려고 하지 않았겠죠.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하고 해서 어떤 식이든 3자 회동의 모습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종전선언 비슷한 거를 끌어내는 이런 이벤트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우리나라 청와대의 기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강하게 거부감을 표시한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는 북핵 협상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이 직접 담판을 지을 테니까 한국 너희들은 좀 빠져 있어. 이게 북한의 공식 입장임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판문점 빅 버라이어티 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을 위한 이벤트였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인공이 되고 김정은이 또 다른 주연에 가까운 조연이 되고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의 낀다 그러면 또 다른 조연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림을 상당히 훼손할 위험이 있다 또는 염려가 있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빠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강력히 요구하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3자가 같이 회동하고 이렇게 해야 그 빚도 나고 또 지지율도 확 오를 텐데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죠.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그 회담을 하는 동안 옆방에서 50여 분 동안 혼자 있어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낭패를 맛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그 회동 이후에 정말 우려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년 대선을 위해서 어쨌든 북핵 문제는 자신이 오바마 대통령 때하고는 다르게 해결했다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제재 때문에 거의 죽을 맛인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담판을 지어서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목표는 뻔하죠.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핵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고요. 대신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서 어떤 좀 타협점을 만들어서 그걸 타협해주는 대신 북한은 뭘 얻으려고 할까요? 결국 경제 제재 완화를 얻고 체제 보장을 얻고 그걸 통해서 어떤 북한이 지금 위기를 탈출을 하고 사실상은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면서 경제 위기는 탈출을 하고 그 경제 위기 탈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북한의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죠. 여기서 미국과 북한의 이익이 합치하는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전보다는 미국의 안전이 우선이고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ICBM이 어쨌든 그 미국에 넘어오지 않도록 하고 북한이 만약 핵물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그걸로 미국에 선전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기는 거죠. 자 봐라, 북한 핵무기를 우리가 막았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는 사실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런 지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최근에 미국이나 이 한국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것은 야,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 그게 바로 핵 동결론이라는 건데요. 핵 동결론 수준에서 이번 미국과 북한의 그 협상이 치닫게 되고 그걸 만약에 목표 지점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CVID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검증 불가역적인 검증 가능한 그런 비핵화의 길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것은
엔드 스테이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목표점을 설정하고 중간 목표점을 사실상의 최종 목표점으로 치환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그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 한국에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핵 동결론에 머무는 비핵화 협상이 된다면 일부 진보 좌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동결이라도 해놓으면 그것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있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앨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정도만 되고 평화 질서가 유지되고 뭐 평화 체제로 전환하면은 그걸로써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 내심 지금 문재인 정부의 측근 세력들, 특히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존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그건 북한의 생각이죠. 북한이 노리는 바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귀결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물 건너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북한이 우리를 사정권으로 두고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태를 용인해야 됩니다. 결국 핵무기를 안고 살아야 되고요. 이것은 안보에 있어서 근본적인 불균형과 비대칭성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많이 발전시키고 다른 어떤 전략 무기를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과는 근본적인 국방력에 있어서 또 안보 억제력에 있어서 불균형성과 비대칭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되면 일본도 사실 발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그 문제에 관해서 자신의 어떤 국익의 차원에서는 큰 안보의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서도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것이죠. 일본을 사정권으로 두는 북한의 핵무기가 용인된다? 이건 일본으로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핵무장화를 또는 자신들이 지금 추구하는 보통 국가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기회로 또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본 내에서도 그 핵무장에 대한 그 여론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를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고 이것을 비핵화의 종결 상태로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북한은 아마 이번에 그 북미 회동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이른바 꼬신 것 같아요. 자, 봐라. 북한이 친중 국가가 아니라 이제 친미 국가가 될게. 그러니까 친미 국가가 될 테니까 나를 믿고 핵 문제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해결하고 내가 친미 국가가 되려면, 우리가 친미 국가가 되려면 당신들이 우리 지원을 해줘야 된다. 경제제도 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우리도 당신들이 원하는 핵동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협상을 해보자. 뭐 이런 정도의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라 방관자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결국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한국이 제일 큰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입장에서는 미국은 빠져나갈지 몰라도 한국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이런 상황 하에서는 한미동맹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지위라든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한미동맹의 뿌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된다면 이 비핵화 협상이 한국과 일본에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미국은 자기가 대선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북한은 모든 걸 얻는. 사실은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고 지금 이 제재로 인해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북한이고 북한이 마지막 골목에 몰려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에 버쩍 북한 손을 들어주는 또 북한의 입장을 변호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제일 우려하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에서 핵 동결론이 미국 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나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강력히 부인을 했지만 미국 정부 내에 이런 기류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위험한 것은
이런 핵동결론이 마치 현실적인 대안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에도 핵동결론 정도면 우리도 만족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도 뭐 동의한 방안이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 한국을 그런 어떤 핵동결론에 만족을 시켜놓고 한국을 계속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이 크게 훼손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정부가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핵동결론에 만족하지 말고 완전한 비핵화의 로드맵을 가진 다음에 그 로드맵 속에 그 진행을 해라. 사실 미국과 북한이 지금 서로 내놓고 있는 건, 미국은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이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두 말이 비슷한 것 같아도 사실 내용상 굉장히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확정을 해놓고, 또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놓고,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1대1 상응 조치를 계속 해나가는 것. 이게 동시적 병행적 조치인데,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는 것은 찔끔찔끔 서로가 뭐 영변 좀 주고 뭐 제재 좀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소위 끝을 닫아놓지 않은, 그래서 살라미로 끝없이 끊어가면서 결국 어느 순간에 그냥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이 해결이 되면서 자신들이 핵무기 보유 국가로 남아있는, 이런 게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단계적 동시적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정부는 지금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핵동결론에 만족할 것인가? 핵동결론 갖고는 안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니 핵동결론에 만족하지 않는 그 중간 과정으로서, 중간 단계로서 핵동결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그 로드맵 속에서 분명히 중요한 핵시설과 과거 핵에 대한 사찰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 입장을 전달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한국을 패싱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가 왜 자꾸 빠지고 자꾸 미화하고, 이번에 어떤 북미회동이 어떻게 그것이 종전선언에 준하는 일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은 실제로 한국이 자꾸 자신의 레버리지를, 이 아주 중요한 국가 간 협상의 레버리지를 스스로 자꾸 포기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 핵동결론으로 귀결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됩니다. 어영부영 이 문제를 닫아놓고 무조건 남북관계 개선을 해서 그 분위기를 타서 선거에 활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핵동결을 안 된다, 핵동결론으로 만족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